업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소전화해로 예방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소전화해의 법률상 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재소전화해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이 없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 가운데는 재소전화해를 단순한 분쟁 예방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소전화해는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 집행의 효력을 가집니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상가임대차에서 종종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고자 재소전화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의 시설물 사용이나 원상회복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들은 해당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도 조건을 조항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소전화해 조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성립 결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분쟁 해결은 법원에서 기각이나 보전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즉 법률상 세입자에게 명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성립 결정을 받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적인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조항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계약 해지나 강제 집행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분쟁을 넣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만 적절히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분쟁을 피하고자 세입자의 권리를 막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적인 분쟁보다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기가 더 힘든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조항은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커서 법원에서도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화해조서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재소전화해는 오직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재소전화해의 취지는 부동산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세입자의 명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 세입자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세입자가 제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신속한 인도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가령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무단 전대차와 같은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세입자가 해당 행위를 저지른다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소전화해 조항으로 채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분쟁으로 볼 수 있는 건물 사용에 있어서도 세입자의 잘못으로 건물 시설물에 심각한 훼손이나 파손이 생겼다면 법률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재소전화해 조서로 분쟁을 예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재소전화해로 예방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법률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상의 사유는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재소전화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재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